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계속해서 손이 가는 러닝화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러닝화를 고르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나요? 대부분의 러너들이 어떤 명확한 기준점이 없이 러닝화 매장에 가셔서 신어보고 편하거나 아니면 다른 러너들이 착용한 모습을 보고 예뻐 보이면 똑같은 걸 구매하거나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러닝화를 살 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은 10만원 초반이면서 디자인이 예쁜 거를 그냥 골랐었어요. 그랬더니 달리다 보니 발가락이 좀 아팠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달렸더니 나중에는 결국 새끼발가락이 구부러지고 모양이 이상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방법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계속해서 손이 가는 러닝화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발볼 넓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주셔야 해요. 러닝화는 발볼 넓이에 따라 B, D, 2E, 4E 이렇게 네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여자는 B가 일반적인 발볼, D는 조금 넓은 발볼, 2E는 매우 넓은 발볼이고요. 남자는 D가 일반적인 발볼, 2E는 조금 넓은 발볼, 4E는 매우 넓은 발볼이에요. 각 브랜드마다 발볼이 넓게 나오는 브랜드가 있고 좁게 나오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먼저 나이키, 아디다스, 온러닝은 칼발이 많은 미국, 유럽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발볼이 좁게 나왔어요. 또 푸마도 날렵한 실루엣을 가진 게 특징이에요. 물론 이 브랜드들에도 예외는 있어요.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은 예외적으로 2E 옵션, 넓은 발볼 버전도 있어요. 또 아디다스는 솔라부스트나 슈퍼노바 라이즈가 발볼이 비교적 넉넉하게 디자인됐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은 발볼이 넓지 않은 분들이 선택하시거나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넓게 디자인된 제품을 골라서 구매하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발볼이 넓게 나온 브랜드들은 어디일까요? 먼저 뉴발란스는 발볼이 넓게 나왔어요. 대부분 모델이 B, D, 2E, 4E까지 선택 가능하게 나왔어요. 4E까지 고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라 한국인 체형에 잘 맞는 구조예요. 다음으로 호카도 앞볼 공간이 넉넉한 구조를 가진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발볼이 넓은 사람들에게 인기인데요. 예외적으로 호카 마하 시리즈나 로켓엑스, 실루 시리즈 같은 엘리트용 레이싱화들은 폭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왔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또 아식스도 발볼이 보통이거나 넓은 편이에요. 일본 브랜드라 한국인 발형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대부분 모델에서 2E와 4E 옵션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뉴발란스, 호카, 아식스는 발볼이 넓은 구조가 특징이라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선택하시기 좋아요. 그런데 내 발볼은 넓은 건가? 어떤 발볼 사이즈를 사야 하나 헷갈리시나요? 발볼 넓이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A4 용지를 바닥에 깔아놓은 다음 종이 위에 바르게 서서 양발의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발볼의 가장 넓은 부분을 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 길이를 자로 재주세요. 그런 다음 이 표에서 여러분의 발볼 사이즈를 찾아봐 주세요. 우리 발은 오전에 제일 작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발이 부어서 저녁이 되면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녁에 측정해 주세요. 저는 발볼이 엄청 넓은 편이라 발이 250인데 10cm가 나와서 발볼 사이즈는 2E예요. 이렇게 발볼 사이즈를 측정해 본 다음에 내 발볼에 적절한 브랜드와 제품을 골라주시면 돼요. 추가로 러닝화는 길이도 조금 여유 있게 골라주세요. 달리다 보면 발에 혈류가 모여서 많이 붓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두께 1.5cm 정도 여유를 두고 골라주시면 좋아요. 작은 사이즈를 신고 달리면 발톱에 멍이 들고 발톱이 빠지고, 심하면 무지외반증으로 발가락이 휘거나 관절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로 내 훈련 방법에 맞는 러닝화를 고르셔야 돼요. 러닝화에는 안정화, 쿠션화, 레이싱화가 있는데요. 먼저 안정화는 발을 디딜 때 발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보강해주는 신발로 발을 잘 잡아줘서 달릴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줘요. 우선 발목을 지지해주는 부분을 힐컵이라고 하는데요. 안정화는 이 힐컵 부분을 보강해서 발을 고정시켜줄 수 있어요. 또 러닝화에는 미드솔이라고 바닥창, 아웃솔과 깔창
인솔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정화는 이 미드솔을 보강해서 발을 고정시켜주기도 해요. 브랜드마다 적용하는 기술은 다른데요. 우선 브룩스에서는 가이드레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요. 미드솔 측면에 고밀도 폼 벽을 배치해서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휘는 경우에는 내측 가이드레일이 중심을 잡아주고 바깥으로 벗어나면 외측 가이드레일이 회전을 막아주는 원리를 사용한 기술이에요. 발의 안쪽과 바깥쪽 모두를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발의 회전과 꺾임을 막아줘요. 아드레날린 GTS, 글리세린 GTS 등 모델에 이 기술이 적용됐어요. 또 호카는 J프레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미드솔 아치 부분에 단단한 EVA를 J자 형태로 삽입해서 발이 착지 후에 안쪽으로 무너질 때 부드럽게 지지해줘서 무너지는 걸 방지해줘. RI6나 RI7 같은 모델에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해서 러닝할 때 사용되는 발목, 종아리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안정화를 착용하시면 좋아요. 또 발목이 약하거나 부상을 입고 회복하는 단계인 러너분들의 경우에도 안정화를 신어주세요. 다음으로 쿠션화는 푹신한 쿠션감에 집중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줄여주는 러닝화예요.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고 장거리를 달리는 분들이 쿠션화를 착용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안정화는 발을 잘 잡아주는 대신 쿠션감이 약하고 쿠션화는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대신 발을 잡아주는 기능이 조금 약한데요. 요즘에는 안정감과 쿠션감 두 가지를 적절하게 갖춘 신발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올라운드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레이싱화는 말 그대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신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회에 나갈 때나 빠른 속도를 내는 훈련을 하는 경우에 신어주시면 좋아요. 레이싱화의 가장 큰 특징은 카본 플레이트라는 딱딱한 판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발에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 튕겨나가듯 달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데 레이싱화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이 적은 편이라 자주 신으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LSD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정화나 쿠션화를 신어주세요. 브랜드별로 대표적인 안정화, 쿠션화, 올라운더, 레이싱화는 이렇게 있어요. 이 표를 보시고 내 발볼 넓이에 맞는 브랜드에서 내 훈련 방법에 맞는 러닝화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추려진 후보들 중에서는 디자인이 내 취향에 맞는 걸 골라주세요. 자주자주 기분 좋게 신으려면 디자인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과해내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달릴 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걸 회내라고 하고 이것과 반대로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걸 회해라고 해요. 또 중립은 달릴 때 발목이 꺾이지 않고 잘 정렬되어 있는 걸 말해요. 달릴 때 내 자세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달리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한 다음에 슬로우 모션으로 관찰해 보셔도 좋고요. 자주 신으시는 운동화의 밑바닥을 살펴봐도 좋아요. 발바닥의 안쪽 부분이 유독 많이 닳아있으면 회내가 심한 경우 과회내이고 고르게 닳아있으면 중립, 이 바깥쪽 부분이 닳아있으면 회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했을 때 과회내가 있다 하는 분들은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걸 방지해줄 수 있는 러닝화를 골라주셔야 돼요. 우선 안정화를 신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렇다고 쿠션화와 레이싱화를 못 신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쿠션화와 러닝화 중에서도 바닥 지지 면적이 넓고 헬컵이 두꺼워서 발목을 잘 지지해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푸마의 매그니파이 나이트로 2,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엘리트 V3가 그런데요. 이렇게 쿠션화와 레이싱화 중에서는 지지 면적이 넓으면서 헬컵이 두꺼운 걸 골라주세요. 여러분 이제 러닝화 고르는 법 잘 알게 되셨죠? 먼저 내 발볼 넓이에 적절한 브랜드를 고르고 그 중에서 내 훈련 방법에 적합한 러닝화를 고르고 마지막으로 회내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골라주세요. 내 발에 가장 잘 맞는 러닝화를 골라서 더 편하게 즐겁게 달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직도 러닝화가 꼭 필요할까? 고민 중인 분이 있으신가요? 러닝화를 꼭 신어야 할까요? 달리기를 하면 내 체중의 3, 4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큰 충격이 전해지기 때문에 완충장치가 없으면 근육과 관절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러닝화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30에서 40%의 충격을 흡수해준다고 해요. 러닝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또 러닝화는 보통 메쉬 소재로 돼 있어서 열 방출과 통기성이 좋은데요. 일반 운동화는 컨버스 천이나 스웨이드, 심지어 가죽으로도 돼 있어서 조금만 러닝을 하면 땀이 가득 차서 물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러닝화는 정말 비싸요. 가장 싼 게 15만 원 정도 하고 20만 원에서 30만 원 하는 게 많을 거예요. 또 러닝화는 할인도 안 해요. 그렇지만 러닝화 하나를 사면 600에서 800km 정도를 달릴 때까지 그 기능을 유지한다고 해요. 하루에 5km나 10km를 뛴다고 하면 60번에서 100번을 달릴 수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헬스장을 가거나 다른 운동을 배우는 것과 비교하면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발과 관절을 위해서 꼭 구매해주세요. 추가로 달리다 보면 러닝화만큼 러닝 양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좋은 러닝 양말을 신으면 발목과 아치를 잘 잡아주고 또 두꺼운 러닝 양말은 러닝화와 함께 이중으로 쿠션 역할을 해줘서 충격도 완화해줘요. 또 땀을 잘 흡수해주고 발이 러닝화에 잘 밀착되게 해줘서 물집도 안 생기게 도와줘요. 저는 인기 있는 러닝 양말들을 이것저것 착용해보고 있는데 다음에 가장 좋은 러닝 양말을 소개하는 영상으로도 찾아올게요. 지금 바로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관련 영상 찾아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2달 만에 러닝을 다시 시작했어요. 무릎 부상 때문에 정말 오래 쉬었는데 이제 통증이 많이 없어져서 시작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무리가 가지 않게 슬로우 조깅만 해봤어요. 첫날에는 페이스가 10분 정도로 정말 걷는 것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달리고 나니까 너무 상쾌하고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다시 달릴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러닝화도 잘 맞는 걸로 골라서 부상 예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늘려나가 보려고 해요. 느리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